전세 가격이 지금 막 2천씩, 3천씩 막 팍팍 오르는 지역이 많고요. 전세 가격이 억대로 오르는 데가 진짜 많아요. 갱신 청구권을 안 쓴다고 하면 그냥 주신축에 한 2억, 3억 했던 아파트들도 대부분 지금 4억, 5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전세 가격도 1, 2억씩 오르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전세 가격이 내가 이미 이전에 사놨던 거다. 그러면 만기가 돼서 내가 갱신 청구권을 써서 5%만 상승을 받던, 아니면 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그 사람이 이제 이사를 나가서 새로 맞추던, 회수되는 투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번에 들어가서 전세 가격 상승률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지금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세팅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수혜가 엄청 클 거라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특히 내년에 갱신 청구권 끝나서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금 회수가 정말 안정적이고, 제가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또 하나, 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갱신청구권 쓸 사람, 쓴 사람, 쓸 것 같은 사람의 세입자가 껴있는 거는 실투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물건 자체는 절대 가격을 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새로 맞출 수 있는 물건에 비해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차라리 좀 버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전세가를 올려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해서 안정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거나 그 절대 가격 자체를 싸게 들어간 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처음부터 경매하듯이, 약간 그런 거죠. 경매처럼 절대 가격을 아예 싸게 들어갈 거냐, 대신에 실투금은 조금 들어가겠죠. 근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해서 전세가 만기가 되거나 갱신 청구권을 안 쓰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어차피 2년 4년 후에는 회수가 100%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가를 활용한 투자 자체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올해 하반기 이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 먼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절대 가격 낮은 거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브리핑해 달라. 그러면 그걸 먼저 브리핑해 주는 거죠. 그 매트는 또 그런 걸 찾으세요, 현장에? 저는 좀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서 실투자금을 좀 따지시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저는 자금적인 여유가 만약에 많거나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천천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 아예 절대가격 자체를 낮게 들어가니까. 전에 제가 어떤 물건을 봤었냐면 평택이었어요. 최근에 평택이 공급 물량이 많았잖아요. 새로 입주한 물건.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되잖아요. 입주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아예 낮게 들어간 거죠. 근데 걔가 지금 갱신 청구권을 쓴 4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내가 4년 가져갈 자신이 없는 거지. 잔금도 어렵게 쳤는데. 이런 사람이 실제 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지금 전세 맞출 수 있는 매매 물건보다 1억 싸게 나온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1억 있는 거지. 그러면 웬만한 경매보다 훨씬 낫거든요. 차라리 그럼 이런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전세가 상승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성비,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 이런 거를 잘 계획해서 하시면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게 역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전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지명은 안 넣었어요. 왜냐고 한다면 이 단지명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단지로 보이거나 좋은 단지로 혹시나 또 이거를 투자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단지명은 뺐는데, 지금 34평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는 3억 4,600까지 찍힌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가 하나 거래되면서 3억 8천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갭이 얼마예요? 매매가랑 전세가 갭만 4천이에요. 그럼 역전세가 지금 4천이 난 거죠. 그럼 전세자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을 회수를 못할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보여서 여기에 단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걸 반대로 역전세는 이꼴 플러스 P라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P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도 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매매 물건이 없어서 매매가 거래가 안 되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죠. 전세가가 원래 높았던 지역은 지금 의미 없어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더 전세가가 높아지는 지역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지역 안에서 이런 단지를 잘 찾아가지고 향후 얘가
전세 가격만 거래되고 이제 매매 가격이 거래되면서 매물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된다고 하면 매매가가 금방 치고 갈 그런 가치가 있는 단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역전세를 이용해가지고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 못해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부동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다른 세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은 리스크와 맞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익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역전해서 사가지고 나중에 내가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면 어떡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라는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근데 투자자는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리스크를 수익으로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준비하고 향후 상승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만 이걸 활용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이걸 쓰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과 단지는 한 번 더 유심하게 이건 위험한 물건이야 하고 무조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는 그런 가치 있는 A가를 한 번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P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자산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건건이 몇 개, 갱신정보권 안 쓰는 애들을 밑에 잡혀서 상승률을 깎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깎아먹는 물건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갱신정보권 쓰는 애들이 많아서 10개 중에 한 3, 4개만 새로 쓰는 거고 나머지 한 7, 8개가 갱신정보권을 쓴다고 한다면 내년이 되면 6개, 7개, 8개가 갱신정보권을 못 쓰고 새로 갱신하는 신규 전세 물건이 돼서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되고 나머지 한 2, 3개, 뭐 많아봤자 한 3, 4개 이런 것만 이제 갱신정보권을 쓸 수 있겠죠. 늦게 갱신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세가 증감률에 반영되는 그 모 집객 가격 수가 올라간 가격이 많으니까 증감률이 아까 봤을 때 우리가 20%였잖아요. 임대차법 적용 후에 20%, 10%대 였는데 거기에 곱절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단지 내 갱신정보권 쓴 집은 3억, 안 쓴 집은 6억 이렇게 된 판인데 이제는 다 거의 6억에 거래하고 3억짜리는 한두 개밖에 거래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반영률이 훨씬 크니까 전세가격 상승률은 그나마 올해도 크네 하지만 내년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세팅을 해놓으면 내년에 혹시나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권을 쓰더라도 그 상승분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전에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만기가 됐을 때 5% 상승을 받든 새로 중간에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해서 새로 맞추는 것 때문에든 전세가 회수되는 금액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꽤 재미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세입자는 계속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주거 비용을 어떻게 해지를 해나갈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고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세입자분들이 제가 이번에 전세 만기된 분들이 많은데 다들 매매를 고려하세요. 근데 갱신정보권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약대기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집을 사놓고 나 이제 그쪽이 이제 분양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살겠다. 또는 2년만 더 살고 갱신정보권 쓰면서 당첨되는 걸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다음에 집을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금 하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더라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내년보다 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세가 많이 나잖아요. 역전세가 나면은 전세 가격은 실제 가치거든요. 거품이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 이 전세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매가가 출렁이든 어쨌든 전세 가격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계속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급 물량이 크게 있어가지고 얘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가격이 흔들리는 거 아니고서는 전세 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 공급 아니고서는. 근데 대규모 공급이 지금 잡혀있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역 빼고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막을 만한 딱히 그렇다고 아파트 가고 싶은 사람이 빌라 가시겠어요? 아니면 생활 숙박형 가시겠어요? 애들 키울 거고 학군 생각하고 4인 가족. 물론 혼자 살 때는 생숙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인 가족. 정말 아이를 키우고 안정적인 걸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제가 없다.
없다. 전세가 상승을 이렇게 좀 누를 만한 대규모 공급이 지금 특정 지역 이외에 없는 이상으로는 하반기 전세가 상승은 막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지금 7월인데 사실 7월이면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되게 비성수기거든요. 전세 내놔도 잘 안 나가는 시기인데 매물이 없어서 못 나오고 역전세가 난다는 건 올해 하반기 시장은 말해 무엇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이라던가 내 집 마련, 투자 이런 거가 많이 바뀔 텐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되게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화나고 어떻게 분노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이 집 많이 사서 그래. 정부가 잘 못해서 그래.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화냈을 때는 결과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했을 때 좀 공부하고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